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외버스 연료절감 효과 테스트는 이렇게 해보라 하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비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연비 측정을 하실 때 한 노선의 기준 차량을 잡고 또 실험 차량을 준비를 해서 두 대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대 기준 연비 움직이는 평균값을 잡고 또 2대 평균값을 잡습니다. 그러면 연비가 안 나오는 차를 잡을 것이냐 잘 나오는 차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죠. 연비 측정 차량은. 그래서 연비가 높은 차량 한 대 잡고 중간 차량을 한 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지고 연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날씨 요인도 있고 성격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한 노선을 그대로 따는 거예요. 한 노선을 따서 7대 연비 변화, 평균 연비 변화율과 2대의 평균 연비 변화율을 잡으면 정확하게 오차 없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대를 해서 처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연비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4월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월도 이렇게 나눠서 장착 전, 장착 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인 연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험 차량은. 그러면 이 두 대 중에 또 차 자체가 연비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 습관이 개선돼서 약간 잘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2대를 선택을 하고 7대를 비교군으로 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때 4월 후반기에 제가 뒤에 타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연비가 바로 올라가 버리죠.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4월 전반기 연비가 7대는 4.1인데 후반기에 4.1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차량 4.26이었는데 4.85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자, 기준 차량 연비 4.1, 평균 7대 평균 연비가 4.1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평균 연비가 4.85였습니다. 이 상태로 꾸준하게 해버리면 연비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5km까지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러면 하지 마라, 원래대로 타라 했을 때 연비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연비가 향상된 게 1.69%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완벽하게 인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운전자 능력에 따라서 연비 차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비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라갔던 연비가 유지돼야 되는데 운전자한테 원래대로 타세요 하니까 1.69%밖에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자, 여기서 운전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연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달 그러면 또 해봐라 하면 원래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죠. 걸어버리니까 6월달에 에어컨도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회사에서 하지 마라 했다가 다시 해라 하니까 차이가 이제 4.85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질 건데 많이 떨어져 버리죠. 0.3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기존 차량들은 0.14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연비도 충분하게 극복하고 4.8km 이상을 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뒀다가 지금 이 실험은 2012년도에 한 거예요. 4월, 5월, 6월. 그래서 비공개로 뒀었는데 이때 왜 이쪽에 계속하지 않았느냐? 제가 직접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2012년도 대전시에 했었어요. 시내버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대전시 시내버스를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손을 놨죠. 자, 어쨌든 연료 절감률은 상당하죠. 시외버스요. 운전하시는 분 운전 베테랑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회사에서 기름값 아끼면 제도가 달라요. 지입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비가 이 정도 차이 난다 하면 뭐 작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월 후반기 연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차량들은 4.1, 이 차량 테스트 차량들은 4.85. 뭐 노선 뛰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타느냐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할 때 또 그 전 단계에서는 뭐 대우버스 그쪽에서 실험한 거 에어컨 풀로 켜고 5km 탔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객업체에서 테스트가 효과 있다. 그런 검증도 받았잖아요. 단지 이 단계에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뭐 대전시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한 게 대전시 시내버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뭐 연료절감기 달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군을 만들어서 뭐 10대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8대는 그냥 원래대로 타게끔 두고 2대를 뽑아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효과 있다 없다 검증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연료절감기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화물차 차주분들 그런 분들 뒤통수 때릴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시험 성적서 안 해준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효과 나오면 대박 칩니다. 장착만 하면 연료 절감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착만 되면 운전기사들 관리할 필요도 없고 탁 붙여놓으면 절약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테스트 하세요. 저는 운전 습관을 교정하고 운전 능력을 향상시켜서 연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차주들은 당연히 자기 기름이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요, 그 당시에 1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연비를 끌어올리면 운전자가 조금 더 동참을 해주면 5km는 그냥 쑥 올라갑니다. 그것이 기술이고 그것이 실력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